의료 시스템, 끝나지 않는 혁명, 여기 프랑스 혁명 그림이죠. 부르주아지가 왕정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왕들이 누렸던 특권이 민중들한테 다 분배가 될 줄 알았죠. 빵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또 유럽이 다 추웠대요. 딴 때보다. 그래서 흉작이 들고 백성들이 못 먹었기 때문에 부르주아지들이 백성들을, 농민들까지 다 연합할 수 있었던 거죠. 끝나지 않은 혁명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아직도 잘 먹고 있는 사람만 잘 살고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은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윤리라는 말 거꾸로 하면 뭘까요? 윤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얘기합니다. 윤리를 거꾸로 하면 너무 쉽죠? 이윤입니다. 이윤. 그죠? 윤리를 거꾸로 하면 이윤이에요. 이윤은 장사 따위를 하여 남는 돈을 이윤이라고 합니다. 한 글자도 안 틀렸는데 이윤은 따위를 하여, 윤리는 마땅히, 굉장히 다른 어감으로 다가오죠. 예. 저는 이 주제가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될, 의료 윤리 시간에 혹은 윤리적으로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적인, 당시 부르주아지가 새로운 왕이 돼서, 귀족이 돼서 모든 재산을 독식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 의사들은 훨씬 높은 지위에 있지만, 바꿔 말해서 부르주아지들이 가졌던 그 돈에 대한 숭배, 자본주의가 갖는 그런 한계, 그 안에서 우리 의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의사들은 우리 늘 꿈꿨던 행림의 고사, 자, 치료를 잘 받았으면 살구나무를 2그루 심고 가세요. 5그루 심고 가세요. 이런 환상을 또 마음속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어떤 의료적 윤리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균형이란 말도 싫어하는데, 돈과 이윤과 윤리 사이에 균형이 아니라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의료 윤리를 아무도 제안하고 있지 못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 윤리를 하는 사람들은 너네들이 착하게 살아야 돼, 성품이 훌륭해야 돼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그런 논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과연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는 사실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내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치과의사 다 잘 아시죠? 휘슬블로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치과의사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이렇게 같은 프로페셔널에서 배반을 하는 행위들. 여기 모여 계신 분들도 반 정도는 이 치과의사 편이고 반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 그래요. 한의사들도 반 정도는 돈에 관심 없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이 가난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의사들이 있고요. 아주 자본주의에 잘 적응해서 큰 돈을 벌고 대형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그런 한의사들도 있습니다. 다 제 친구들에 많이 있고요. 그 중에 누가 오를 것이며 또 서로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서로 가치관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기준을 누가 제시해 줄 것인가? 재밌는 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 현실의 맨 얼굴, 저도 의사가 이 정도인가 정말 이번 사건을 보고 너무너무나 실망했어요. 아, 나 젊었을 때도 저랬나?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실망했거든요. 얘네들을 보니까 정말 이 개껌 뺏긴 개처럼 난리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이런 사상이 있더라고요. 너무 웃겨요. 나중에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네가 그 환자가 되면 어떤 사람의 의견을 따르겠는가?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의대생, 공공의대생. 여기에서는 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배제돼 있죠. 심이라는 것은. 이런 거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스테이루스, 소셜 스테이루스와 진료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게 전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과연 의료윤리를 공부했던 학생들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잘 아시겠지만 뭐 한국의 내신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뭐 인종,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흑인이 되라는 말이 있어요. 흑인이 되면 훨씬 낮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그 equal, 무엇이 평등한가의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무조건 똑같이 대접한다고 평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들 잘 모르고 있어요. 서울대 애들이 대부분 엄마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 있죠. 여기 있는 의사처럼.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자기의 자신에 대해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소방관은 아저씨고 의사는 선생님이다. 초등학교 국가서에 그렇게 나온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병원에 있을 때 경희의료원에서 저는 한의사가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보통 도서관에 가서 이제 논문 찾아보고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의협신문을 보니까 칼럼을 쓴 거예요. 어떤 의사가 외과 의사인지 어떤 아이가 자기 보고 아저씨라고 불러서 주의를 줬더니 뭐 엄마가 정색을 하더라 뭐 이러면서 어떻게 의사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졌는가, 의사가 선생님이지 어떻게 아저씨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칼럼을 실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분노했어요. 의사들이 이따위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게 과연 의사인가.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복사를 했어요. 쫙 제 돈으로 다 복사해서 그 부분에다 밑줄을 쫙 형광펜으로 그어가지고 병원 대기실, 경혈의원 대기실마다 꽂고 다녔어요.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젊은 의사들이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정말 이 새끼들 시험 보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유이태선님이라면 절대 이 친구들한테 면허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의사들한테, 여러분들 개개인한테 언제까지 행림을 강요할 거예요? 너희들 살구나무 심어야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애는 학교 가서 너는 어느 아파트니 나는 어느 아파트다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데 거기서 무슨 행림을 또 찾고 있냔 말이죠. 그 두 가지 사이의 인지부조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를 윤리학자들이 해결해야죠. 근데 무슨 맨날 의료윤리의 사원칙이니 무슨 의사들이 그대로 만들어 놓은 선언문 같은 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한의사 윤리 강령이니 이런 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성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행림, 제가 행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행림 고사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맞는 키입니다. 어디나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너가 성품이 좋으면 되지 라는 식의 시각은. 근데 너무 여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모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성품을. 그래서 성품은 이상적인 마스터 키이긴 하지만 이 키를 가지고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성품을 그 윤리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부가 집중됐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도 점점 부의 그 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요. 의사들은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는. 자기네들이 안 해버리면 모두가 다 스탑을 해버려야 되고 환자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윤리적 기준은 무엇인가? 뭐 시스템적인 면에서 해결할 부분이 많겠죠. 저는 의사들에게 이런 독점적인 권리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의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권리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의료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면은 제 의견이 맞을 리도 없고 제가 뭐 알겠습니까? 더 정치하시는 분들이 더 잘해 나갈 거고요. 저는 개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개인에게 윤리적인 기준을 묻고 있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프랑스 혁명이죠. 부르주아지들이 공산혁명 전에 부르주아지들은 사실 소상공인들이었으니까요. 소상공인들 그리고 농민들을 다 같이 해서 혁명을 했죠. 그래서 왕을 거꾸로 틀었습니다. 그 불쌍하고 죄 없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죽이고 시민들의 권한을 찾았는데 한국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미국은 다시 부르주아지가 그 왕의 자리를 그대로 차지했습니다. 너무 웃기는 일 아니에요? 지금 2020년에 피 흘리면서 한 혁명에 똑같은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 부르주아지가, 다시 말해서 부자 상인이 미국의 왕이 돼서 전 세계의 정책을 결정하고 있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 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제 수업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환자를 볼 때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때, 기준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인지 부조화가 없겠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당당하고, 내 자신에게 당당하고. 이 개요는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윤리학의 등장,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보통 하는 얘기들, 뭐 근대의 윤리학들, 그다음에 덕윤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현대 사회에서의 한의사 상으로 마무리 질 겁니다. 근데 여기엔 좀 문제가 있는데, 제 친구들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가르쳐도 그렇고, 윤리학은 여러분들이 별로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왠 줄 알아요? 지적 기준은요, 평가가 돼요. 예를 들어 수학 올림피아드 가면 1등부터 100등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윤리적 기준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 정도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게 다 달라요. 윤리적 기준은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이 트레시홀드라고 하면 성품 윤리는 너무나 높은 트레시홀드를 우리한테 제한하고 있고요. 정말 맞추기 불가능한, 지금 대의정성에 있는 의료 윤리를 가지고 우리 한의사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 권체 얘기를 하면서 윤리 사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에 개를 잡아먹는다든지 종을 죽인다든지 하는 일은 죄도 아니었어요. 그만큼 윤리관이 변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손사막은 500년 전이니까 거의 1500년 전에 윤리관을 가지고 지금 한의사들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윤리적 기준을 잘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 기준이 서야 됩니다. 비록 세우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자신감도 있겠지만, 다 자신 있죠? 천국 갈 자신. 그리고 나는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자신. 이런 흐름대로 수업을 진행합니다.